저기 박범계 의원님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으로 한 줄 알았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원자력 분야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연구하면서 또 UST에서 학생들, 인공지능 인력들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하면서 저는 오늘 좀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R&D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식이 쌓여갈수록 이 지식은 점점 복잡해지고 인간의 머리로는 그 위에 뭔가를 새로운 것들도 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그냥 단순한 뭐 이런 문서를 뭐 만들어준다든지 뭐 서베이 한다든지 이런 도구를 넘어서서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을 정리하는 것까지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만 이제 참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잘 활용할 것인지, 혹은 인공지능이 많은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인공지능 증강, 인재 양성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산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뭐 바이오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딱 켜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딱 떠서 오늘 이런 이제 조사를 했고 이런 연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제안해주는 시스템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저는 바람은 이제 과기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실 걱정되는 측면도 하나 있긴 해요.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사실 연구개발 분야의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로 치면 뭐 대학원생 뭐 이런 데 시키던 일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사실 감당하면 엄청나게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뛰어난 소수의 연구자들, 상위 고급 연구자 기획하고 이런 말고 중간 연구자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죠. 사실은 실제 하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연구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미루거나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중간 연구자들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하고, 저도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그 대비하고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대소보 때 한번 동일한 말씀을 네. 주셨었고요. AI 시대의 과학 기술 연구란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들은 어떻게 AI 연구를 해야 하는가, 기존의 주니어들이 하던 연구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텐데 그러면은 연구 기획, 실행, 평가 단계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요청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변화 준비는 AI 전략위원회에서 과학 AI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요거를 내년에 4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과학 AI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또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학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완전히 연구하는 방법의 변화,
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도구적인 것들, 그리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면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를 풀 패키지로 별도 이렇게 소개드리고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R&D를 위한 R&D, 연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 그걸 또 학습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인재 확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R&D 생태계 그리고 연구 환경 혁신 쪽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제 가까이에 계신 네,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R&D 생태계의 이 선순환 구조의 이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산학연의 이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학교나 정부 출연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개념이 강하고 산은 사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이게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산학연 구조가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연구자들이 학교나 정부 출연연에 겸직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요 산학연에 대한 건강한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 연구자들의 이런 학교나 정부 출연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겸직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은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얼핏 떠올랐는데 연구기관 학교에 산 쪽이 예를 들면 참여하는 거, 예를 들면 회사에 기술 담당 전무가 어디 대덕 연구원 어디에 그 연구에 참여한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국가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자가 아까 얘기한 SK 하이닉스의 개발팀 팀장을 겸하는 거, 요거는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복잡한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네. 부작용이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쨌든 산 쪽이 학연 쪽으로 이렇게 겸하고 역할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개인 돈벌이 하는 기업체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둘 다 없애면 또 안 되니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필요성을 제고하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나 연구는 좀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이번 대책에 기업과 학교, 그러니까 기업의 주요 연구 임원이나 연구자가 학교의 교수를 겸직을 해서 양쪽에서 월급을 받는 거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들어오는 건 됐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연구자가 회사 가는 경우는 약간 굉장히 전략 기술이고 국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반드시 힘을 합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몇몇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전면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이 많겠네요. 손이 많이 가 있어요. 부총리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네. 우리 대학원생? 여기